오늘 영상은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한 영상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요. 몇 번을 돌려보세요. 제가 중간 광고도 안 넣을 테니까 몇 번을 돌려보세요. 한 두 번, 세 번 보세요. 아셨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일 못하는,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의 5가지 결정적 특징.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강조합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예요. 진짜 이 책은 모두가 읽어보셔야 돼요. 왜? 전 세계에서 1등 혁신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스페이스X예요.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스페이스X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 돈을 많이 버는 기업 하면 스페이스X가 아닙니다. 근데 혁신적이고 일을 잘하고 앞으로 가장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 스페이스X입니다.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의 관점도 배울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일하는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일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이 바라본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지 진짜 말하면서도 소름 돋네. 너무 완벽한 책이고 진짜 일론 머스크와의 점심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보다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읽고 나면은 세계 1등 혁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내용은 여러분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다. 파편적으로만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과정. 전형적으로 스페이스X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속 그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량적으로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IPO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상장이 되죠. 그다음에 이걸 읽고 나면 여러분 웬만한 MBA에서 케이스 스터디하는 것보다 100배 좋습니다. 100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5번이거든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진짜 비전이 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비전을 알게 되면 비전을 딱 우리 머릿속에 탑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친 동기부여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돼요?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될 수 있고 요거 먼저 가야겠네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찐이에요. 100배 사고법.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스케일 업만 써놨는데 스케일 다운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스케일 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스케일 다운이 더 현실적이에요. 뭐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에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애초에 못 하거든요. 애초에 못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사람들은 합니다. 저는 이거를 배우고 나서 바로 고 대표님이랑 사업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7번째 결론이 뭐예요? 그냥 미친 책입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저는 여러분 이거를 원서부터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본을 꼼꼼히 읽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원서부터 읽었냐? 여러분 제가 원서부터 읽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언제 원서부터 읽냐면은 굿리즈 평점이 미쳤을 때만. 그래서 제가 Five Types of Wealth라는 책도 원서를 먼저 읽고 지금 번역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평점은 여러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4.2점만 넘어가면 다 미친 책이거든요. 미친 책이 인간관계론이 4.21이에요. 그러니까 4.2점만 넘어가고 레이팅 1000개 넘어가면 다 미친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을지언정 책이 나쁠 수는 없어요. 4.47은 제가 10년 동안 책 소개하면서 처음 본 평점입니다. 여러분 에릭 버거 작가님이 괜히 퓰리처상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책은 저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에요. 이코노미스트 선정. 아무 책이나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 5가지 특징. 첫 번째,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뭔지 몰라요. 근시안적으로 사고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스페이스X의 고위 관계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중요한 장기 비전을 추구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먹고 사니즘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매일 있죠. 그럼 여러분 비전은 뭔가요? 없다니까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큰 돈, 뭐 10억, 100억이 비전처럼 착각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 그건 결과라니까요. 수단이고. 일회성 문제가 계속 있겠지만 우리 삶도 그렇죠. 미래를 위한 일에 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페이스 X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머스크는 언제나 한쪽 눈은,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한쪽 눈은 큰 그림에, 비전에 단단히 고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퓨처 셀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 X 얘기니까 저희 상상 스퀘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출판업을 하고 이제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뜬금포로 델주와 닭가슴살 면이라는 거를 런칭을 했어요. 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적자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적자 안 나는 상태에서 규모만 커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저희 회사 비전이에요. 팽팽탱탱. 뇌는 팽팽하게, 근육은 탱탱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로 근육의 진심이냐면은 포레버 스트롱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해봤잖아요. 저희는 최근에 회사에 사무실에 인바디를 몇백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서 체육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인바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사무실에 그냥 간이 저울 말고 이렇게 좀 성능이 좋은 인바디 기계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 저희 행사 오시는 분들도 다 써보실 수 있게 근육량이 진짜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델주와 닭가슴살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셔도 좋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구독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을게요. 구독을 하면 여러분 5회차가 되면 이게 한 봉지에 3,100원꼴 정도 하거든요. 어디에서도 단백질 33.6g을 이런 음식 기준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기준으로 33.6g을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그때 쓰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BCAA가 5,900mg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밀가루가 제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저는 이거 진짜로 본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전 국민이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서울대학교 자료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10,000명밖에 안 봤다는 게 너무 슬프고 제가 더 퍼뜨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데이터를 보면 다 미국 자료거나 유럽 자료입니다. 아니면 일본 자료. 우리나라 자료가 귀한데 1,300만 명이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 다 분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근육과 체지방과 치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건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육이 단위 면적당 1kg.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키가 170이다. 그럼 한 2.7kg 정도 되고요. 여러분이 키가 180이다. 그럼 한 3.1kg, 2kg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방은 똑같은 상태에서 그게 중요해요. 지방은 똑같은 상태에서 근육량만 2.7kg 늘리시죠. 키 170 기준으로. 치매가 남성은 30%, 여성은 무려 41%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치매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한 8, 9위 할 거예요. 낮지 않아요. 지금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추세면은 사망 원인의 몇 위까지 올라가? 탑3가 된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죽을 건데 치매는 일반 병이랑 달라요. 우리는 결국 죽어요. 병에 걸려서 죽든 기능이 다해서 죽든 결국엔 죽는데 치매는 다른 거랑 다른 차원에 있어요. 여러분도 죽는 날까지 괴롭고요. 주변이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치매예요. 치매. 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치매는 앞으로도 약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암도 여러분 이제는 진짜 많이 고치고요. 정말 이제 많은 병들을 의학과 과학이 정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매는 쉽지 않아요. 없어요 약이. 근데 뭐가 치매를 확 줄여준대요? 근육량이. 근데 근육량 늘어나면 여러분 뭐 치매에만 좋을까요? 여러분 활동할 수 있죠. 건강하죠. 정말로 이 고령화 사회는 여러분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저항 운동하고 그냥 적절하게 또 유산소 운동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안 해요.
한 끼에 다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한 끼에 단백질을 몇 그램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30g이에요. 진짜 양보해도 25g이에요. 한 끼에 세 끼 기준으로, 두 끼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75g 정도 먹어야 돼요. 노인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60대 이후는 여러분 3, 40g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델주와 닭가슴살면 어때요? 슈퍼푸드로 저희는 탄수화물을 병아리 콩으로 먹죠. 그래서 BCAA 5,900mg을 한 끼에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게. 이거는 고령화 사회의 솔루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투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답하십시오.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수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일단은 대한민국 건강하게 하고 미국이랑 일본으로 진출해서 외화벌이도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령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가 안 무너져서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경제가 안 무너졌냐? 수출 중심 국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인당 GDP도 일본 역전한 거고 구매력은 상대도 안 되는 거 되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영국 주식시장을 넘어섰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민지로 꼴 빨던 영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예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계속 잘 되죠? 생각보다 고령화를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닭가슴살 면이라는 거는 제가 챗GPT랑 제미나이랑 그로까지 다 써봤는데 전 세계 이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소세지를 면으로 뽑아갖고 면처럼 얇게 뽑아갖고 뭐 닭가슴살 면이라고 하는 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소세지죠. 그래서 분류도 소세지입니다. 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이라는 말을 쓰면은 사실 호도예요. 닭가슴살 저희는 면입니다. 제품 자체가 면이에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고기 먹기가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80대고 그러면은 너무 저희 그래서 그 노인 친화 음식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신청 중에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비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전이. 정말로 이걸로 대한민국 건강하게 탱탱하게 만들겠다. 근육을.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5회 구독으로 드세요. 그게 환경 설정에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이게 정기적으로 오니까 왜냐면은 이 5회 구독은 저희 입장에서는 본전이 안 돼요. 뭐 배송 뭐 다 따지고 인건비 따지면 본전 일단은 저희는 보급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이 구독 모델은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러니까 이유는 내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냉정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독은 어느 시점에 없어질 건데 지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그냥 진짜 사실상 우리랑 같이 으쌰으쌰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없어지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냥 미리미리 구독은 해놓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일론 머스크로 돌아가면은 머스크는 매주 재진입 팀원들을 임원 회의실로 불러 모아 진행 상황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2013년에 개최된 한 회의가 끝나자 머스크는 회의장을 뜨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 쓴 거야. 갑자기. 그래서 뒤로 돌아 엔지니어들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별표까지 쳤어요.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은 나나 여러분의 생애에는 화성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화성 간다고 하면은 그냥 빈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원 후기예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 저도 소름 돋거든요. 내가 본 머스크의 모습 중 그때가 가장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화성 간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회사의 진짜 목표, 사명과 비전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리치슨이 말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호봉과 나이에 집착한다. 일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이거 볼까요? 당시 칼스는 스페이스X에 입사한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정말 중요한 중책을 맡았어요. 우리나라면 잘 안 그러죠. 너 이거 경험 있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스스로도 그래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가 그렇게 압박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려서 못합니다. 난 이거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래요. 근데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입사한 지
그는 호선에 있는 스페이스X 공장에서 로켓 조립하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켓 조립만 하고 그거를 잘 배송만 하면은 자기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로켓 발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지금은 호선에서 2200km 떨어진 텍사스의 외진 곳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제 경력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야에서. 특히 개발은 완전 직격탄을 맞았죠. 개발은 완전 직격탄을 맞았어요. 옛날에는 뭐 한 그래도 4, 5년 차 돼야 뭔가 풀스택으로 뭔가 혼자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에이전트 잘 돌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했거든요. 이제는 불가능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 영상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진짜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호봉과 나이에 너무 집착하는데 이게 일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에 쉽게 흔들린다. 사실 살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판받지 않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도전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텍사스 중부에서 펠컨 9의 시대가 열렸지만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그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사실 스페이스X는 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세상에서 가장 큰 IPO가 예정돼 있죠. 아무도 주목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설립한 지 6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소형 로켓인 펠컨 1을 4번 발사했는데 3번이나 실패했으니까 누가 관심 갖겠어요. 뭐 듣보잡 회사는 이러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때까지 고객의 페이로드를 궤도에 올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페이로드는 여기 뭐 싣는 거 위성이든 사람이든 그걸 다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초라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펠컨 9 로켓을 완전히 재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로켓도 못 써면서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성 가야 되니까. 미친 거예요. 1번 비전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1년에 로켓을 수십 번 발사하겠다거나 나사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올려보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아직 30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진짜 저는 많이 깨우쳤어요. 이거 보면서. 30대 불간 이 기업가를 자존심이 강하며 자기 홍보에 능한 무모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뒤에서 파괴적 혁신가가 되겠다는 머스크를 조롱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머스크의 대담한 발언은 미국 항공우주 업계의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의 우주정책을 다루는 중요 인물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고객이 나사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비판받으면 안 되거든요. 돈을 여기서 벌어야 돼서. 근데도 비판받은 거예요. 근데 다 이겨냅니다. 지금 돈 엄청 벌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뭐 30대 그러면은 뭐 40대 50대 애기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30대부터 화성 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목숨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진짜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안 해드리는 얘기가 99%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와요. 스페이스X에 일을 하러 와요. 그는 스페이스X의 평균 직원 나이 20대 중반과 다르게 10살 많은 5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프로젝트를 20대 친구들이 다 해낸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 소름 돋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이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진짜 많아요. 앞에 거랑 연결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랑 4-1번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한다. 머스크는 우리가 이상 신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어요. 시험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이 책임질 테니, 책임을 회피하지 않죠? 자신이 책임질 테니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말했죠. 내가 계속 하라고 하면 이상 신호를 모두 끄고 그럼 로켓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막 그럼 몇 천억 날아가는 거예요. 몇 백억 날아가고 자기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책임 소재가 명백합니다. 그다음에 4-1번 예외 상황을 싫어한다. 일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걸 싫어해요. 이게 진짜 일 못하는 사람들 특징 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페이스X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냐. 부차 또 다른 발사 엔지니어 앤 처너리는 이것을 실버 블릿이라고 불렀다. 치너리는 머스크가 실버 블릿을 쓰라고 요청할 때 대비해 예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험 절차와 발사 절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게 찐 에이스들이에요. 찐 에이스들은 예외 상황을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이 예외사항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특히 저희는 개발실이어서 밥 먹듯이 예외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개발실에 있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불가능을 빨리 단정 짓는다.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로켓을 차로 옮기는데 이거 진짜 이건 책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다 읽어드렸죠. 미친 여정입니다. 며칠 동안 갑니다. 며칠 동안.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정말 이것도 삼성 같으면 한 100명 달라붙을 텐데 직원 5명이 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교훈을 많이 얻어서 더 싸게 이송하는 방법도 아는데 이게 얼마나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차로 로켓을 나르는 게 정말 큰 트럭으로 날라야 되거든요. 트럭으로 밖으로 삐져나와요. 로켓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긴 거리냐면 여러분 베이징에서 부산까지가 여기 텍사스부터 플로리다까지보다 짧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로 시속 16km로 천천히 오면서 로켓을 들고 오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90도 턴을 해야 될 때는 이 트럭이 걸리고 로켓이 걸리니까 표지판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톱으로. 그다음에 뭐 그 사후 수습도 해야겠죠. 그 물어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선은 장대로 계속 걷어야 되고 심지어 한번 부딪히기까지 해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 칼슨 잘라버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차 몰고만 와도 대단하다 그럴 거거든요. 야 베이징부터 부산까지 차로 왔다고? 미쳤는데? 이거 운전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5명이서 로켓을 날라요. 근데 그게 회사의 핵심 자산 1호였어요. 1호.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5명이서. 그 다음에 뭐 그 전문적으로 그걸 나르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불가능을 쉽게 단정 지으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배워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비전이 없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사고한다. 2번째 뭐예요? 호봉과 나이에 집착한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특히 심하죠. 3번째 뭐예요? 비판에 쉽게 흔들린다. 그냥 그러려니 할 줄 알아야 되고 비판을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비판에서 피드백만 뽑아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4번째 뭐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예외사항을 싫어한다. 사실 예외사항을 싫어하는 게 여기 연결되죠. 책임 회피하고 싶어서겠죠. 5번째 뭐예요? 불가능을 빨리 단정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시고 이거 읽고 재밌다? 그런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책이 바로 이 블러드머니죠. 이것도 4.28이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이거는 굿리즈 영어 리뷰를 보면은 책을 들었을 때 책상에 놓지 못했다. 밤새서 다 읽었다. 그런 책이 실제로 그런 책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신약 개발하는 얘기인데 이게 실화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재밌는데 4.28인데 이 스페이스X가 뭐예요? 4.47이에요. 그러니까 압도한다니까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 빨도 있겠죠. 블러드머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면 경영경제서 2권은 뭐 이거 2개 팀으로 나가면 그냥 뭐 다 압살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미 읽어본 분들이 많고 인생책이라고 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블러드머니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스페이스X 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가 앞으로도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30강까지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